안녕하세요. 잠코딩입니다. 오늘은 김프를 가지고 파이썬 자동매매 코딩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김프란 무엇인지 그리고 김프를 이용하면 수익 실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프란 무엇일까요?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의 줄임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김치가 아니라 프리미엄입니다. 내가 너무나 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최신 IT 제품이나 공연 티켓을 너무 사고 싶어서 이것을 웃돈을 주고 사야 할 때 프리미엄이 붙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김치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해외 거래소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김프가 생기는 원인은 국내 거래소의 코인 수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코인의 구매 희망자가 폭증할 때 발생합니다. 원하는 이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 경제의 이치니까요. 김프매매, 차익거래는 불법일까요? 먼저 저는 김프매매라는 단어보다는 차익거래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김프매매가 차익거래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품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 프리미엄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역이죠. 소고기를 해외에서 싸게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질 좋고 값싼 소고기를 과거에 비해 좀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프리미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 활동은 전체를 봤을 때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건강한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프를 이용한 코인 거래는 그 자체로 보면 전혀 나쁘지 않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코인을 해외에서 구매하기 위해 실물 자산인 달러를 허락받지 않고 송금하거나 보따리상처럼 몰래 들고 가거나 또는 허락받은 한도를 초과해서 외국으로 송금한다면 이 과정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정상적인 경로로 달러를 송금하거나 나의 현금 자산이 외국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김프 매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큰 부자들은 세계 각국에 달러, 엔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분배해 놓았을 테고, 김프 매매야 불과 최근 몇 년 전에 발생한 현상이지만 그 전부터 김프 말고도 무수히 많은 차익 거래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반면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외국에 자산이 있기는커녕 당장 국내 은행 계좌도 초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눈앞에 보이더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슬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이 김프 매매는 해외에 계좌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김프 매매를 할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프 매매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 권위 있는 기관이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을 송금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송금 방식과 비송금 방식으로 나눕니다. 첫째, 송금 방식 김프 매매부터 볼까요? 송금 방식은 본인 명의로 해외 계좌가 있어서 김프가 발생했을 때 국내 은행에서 해외 은행으로 달러를 송금하고 그 달러를 해외 거래소로 다시 송금한 후 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매수한 코인을 다시 국내 거래소로 송금한 후에 그 코인을 원화로 매도합니다. 이렇게 김프 매매가 한 번 종료가 되면 김프 값만큼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김프가 10%였다면 수익률도 10%가 되는 것이죠. 100만 원을 송금하면 110만 원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둘째, 비송금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송금 방식은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 계좌가 없어도 됩니다. 매수와 매도는 각각 거래소에서 별도로 종료합니다. 물론 해외 거래소는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각 방식의 장단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금 방식의 단점은 먼저 해외 은행에
본인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김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의 송금과 거래소의 송금 과정을 모두 하려면 몇 시간은 걸리는데 그 사이에 김프가 다시 낮아지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칭이란 방법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정상 경로로 송금하거나 한도를 초과해서 송금한다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반인들은 진행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장점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한번 김프가 발생해서 일정 기간 유지가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무제한, 무위험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김프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유명한 김프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김프 값을 숫자가 아닌 눈으로 보기 쉽게 차트로 표현했다는 점이고요. 추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위해서 김프 값의 RSI도 웹페이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코딩 초보라 많이 허접하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웹사이트가 완성이 되면 그때 정식으로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4월, 5월에 약 한 달간 김프가 10%에서 20%가량 발생했습니다. 이때 김프 매매를 하신 분이 있다면 큰 돈을 버셨을 거예요. 1000만 원을 송금하면 1100만 원, 1200만 원이 되어서 돌아오는 마법 같은 시기였으니까요. 김프가 한 달, 두 달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도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금 방식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비송금 방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송금 방식의 장점으로는 첫째, 실물 자산의 송금이 불필요하므로 해외 은행 계좌가 없어도 김프 매매가 가능합니다. 허들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의 준비만 하신다면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비송금 방식은 1년 내내 김프 매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김프가 낮은 기간이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김프가 1%일 때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매수 주문을 하고 그와 동시에 해외 거래소에서 현물 매도 주문 또는 선물 숏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김프가 5%가 되면 국내 거래소에선 매도 주문을 하고 동시에 해외 거래소에서는 매수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김프 매매가 한 번 종료가 되면 4%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백테스팅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인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균 30에서 80%의 수익률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비송금 방식의 단점입니다. 첫째,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서 동시에 주문을 해야 합니다. 주문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면 정확한 김프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송금 방식으로 김프 매매를 하려면 사람의 손으로는 힘들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는 파이썬으로 김프 자동 매매 코딩을 해서 지금 테스트해보는 중인데요. 아직 손봐야 할 부분이 많긴 한데 실제로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슬리피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슬리피지란 시장가 주문을 했을 때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고 체결 가격이 밀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슬리피지를 피하기 위해선 거래량이 많은 코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김프란 무엇인지 그리고 김프 매매의 종류와 장점, 단점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 코딩으로 김프 매매를 자동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